안녕하세요. 오늘은 롤로 타마시의 The Rational Male Iron Rule No. 5에 관한 블로그 내용을 번역을 할 거고요. 오늘의 제목은 Professional Mothers, 전문적인 엄마라는 제목이고요. 이 내용은 피임에 관한 겁니다. 피임.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이거예요. 느낌이 더 좋다고 노콘으로 섹스하지 말고, 피임은 임신 조절이 피임이죠. 피임은 남성 쪽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임신은 남성을 잣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남성이 피임을 해야 되는지, 남성 쪽에서 왜 주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제 블로그에 내용이 있으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출산 조절, 임신 조절하기 때문에 조절, 컨트롤이죠. 컨트롤링. 이것은 피임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41가지의 다른 종류의 피임법이 여성에게 이용이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그녀의 선택에 대한 너의 유일한 방어선은 2개뿐이다. 콘돔과 정강수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과 상호작용하는 한 남자와 평생의 관계를 구분짓는 유일한 것은 얇은 라텍스이다. 이 내용인데요. 제가 정리한 게 이거 밑인데요. 여성은요,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약이 개발돼 있죠. 약이 되게 많고요. 경구 피임약, 하고 나서 바로 먹는 피임약, 난관 수술인가요? 관을 막는 수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성은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콘돔하고요, 정관 수술이에요. 네, 여러분들 질외 사정은 피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하는 그 선택은 재밌는 게 콘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 콘돔을 꼈냐 안 꼈냐의 차이에 따라 인생이 잣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이언 룰 넘버 5, 토마시의 철칙 5번. 절대 여성이 출산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성 쪽에서 그러니까 피임을 주도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 항상 콘돔을 끼고 섹스해라. 나는 많은 남성들로부터 여자친구가 피임약이든 뭐든 복용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그녀는 사고 이후 9개월 후에야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는 아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나를 비난했다. 왜냐면 비난을 받으니까요. 예, 괜히 남 탓하는 거죠. 그들이 겪은 유일한 사고는 임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임을 조절 못한 거죠. 사실 나는 남자들이 LTR에 있을 때, Long Time Relationship에 있을 때 그녀와 너무 편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남자들이 조절해야 돼요. 참 힘들죠, 남자의 삶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오래된 관계일수록 편해져가지고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면 괜히 사고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발적인 임신은 이제 사실상 간의 산업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수단이 없는 여성에게 계획되지 않는 임신은 특히 모든 법률과 사회적 기대가 그녀에게 유리할 때 꽤 좋은 전망이 될 수 있다. 계획되지 않는 임신에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엄마 전문가이다. 내가 리노에서 상담했을 때 나는 2명의 아버지로부터 3명의 자녀를 둔 이 여성과 결혼한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는 4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어머니였다. 물을 내려라. 변기물을 내려라. 플러시. 그거고요. 네, 재밌습니다. 얘기가. 2002년도 NBA 프로농구 선수들에게 원정 경기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콘돔을 착용하고 정액을 버리기 위해 콘돔을 변기에 버리십시오라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개된 경고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변기에 버리라는 경고문을 날렸어요. NBA에서. 왜냐하면 이 경고는 그 해에 선수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이 쓰레기통에서 콘돔을 꺼내 선수의 정액으로 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정액을 꺼내가지고
자기 거에 넣어가지고 임신이 된 건데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친자 관계 소송의 결과였다. 그 NBA 선수들은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몸집도 크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 이제 알파적인 느낌을 받죠. 그 알파남들의 정액을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주워가지고 넣은 거예요. 자기 거에. 그래서 그 소송을 하죠. 나 돈을 받아야 되니까 혼자 키울 수 없으니 돈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NBA는 그 해에 리그 전체에 경고를 할 만한 충분한 사건이었다. 부정 임신으로 남성을 보호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플레이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친자와 이전 파트너의 복지에 대해 100% 책임이 있다. 참 병신 같죠.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는 콘돔을 끼고 조심을 했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여성이 내가 돈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계획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못 받고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내용은요, 사실 알바남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자기 여자친구가 내가 알파인데 여자친구가 엄청 빠져있어 살아요. 그러면 임신 공격이라는 거 합니다. 임신 공격. 조심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보호는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남성이 임신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임신하든 그냥 여성이 임신하든 남성은 여전히 그 임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여성은 100% 보호되고 남성은 0% 보호된다. 미혼모와 결혼한 남자가 나중에 그녀와 이혼하고 남자가 공식적으로 아이를 입양하지 않아도 자신이 아버지가 아닌 아이에 대해 미래에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콘돔 끼고 뭐 했어요. 해도 그 여성이 임신하면 남성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성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은 보호돼요. 왜냐면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남성은 보호가 되지 않아요. 어떤 법률적이든 사회적인 관념이든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혼모예요. 미혼모인데 나중에 그 미혼모가 결혼해요. 그 남자는 살아요. 근데 애에 대한 양육비는 너가 내야 돼요. 참 작같은 상황이고 이거는 미국의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회는. 많은 남성들이 이것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에 있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렇죠?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 문제는 남성이 사전 재량으로 피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성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없도록 하지 않는 한 100% 무기력한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콘돔을 가지고 와서 직접 물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 LTR이나 결혼 생활에서도 특히 그렇다. 그것은 그녀가 나는 피임약을 먹고 있고 나는 당신을 느끼고 싶다 고 말할 때조차 단호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다. 미혼모는 너무 흔해서 너의 남은 인생과 도박을 걸기엔 승산이 없다. 내용이 참 제가 번역하면서 어렵긴 한데요. 제가 한 줄 요약하자면요. 여성이 자신이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여기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어요. 많아요. 네, 여성 쪽에서 나 경구 피임약 꾸준히 먹어서 오늘은 노콘 없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성이 왜냐면 임신이 되면 여성한테는 책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혁명은 낙태의 합법화보다 호르몬에 의한 피임 수단의 발달과 훨씬 더 관련이 있다. 콘돔은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베이비붐 시대에도 피임약이 등장한 이유보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미혼모가 훨씬 적었다. 피임약은 임신의 통제권을 여성의 손에 맡겼는데 이전에는 콘돔을 끼는 것이 남성의 책임이었으며 둘 다 집에서 뛰어다니는 작은 버전의 그들
자신을 피하고 싶다면 올바르게 행동해라. 오히려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성혁명이라는 건요. 정확히는 그 피임약의 개발이에요. 여성 쪽에서. 여성 쪽 피임약 개발이 성혁명인데 콘돔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콘돔이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베이비붐 시대,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죠. 한 60년대죠, 이때가.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프로텍션, 그러니까 피임약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콘돔도 뭐 아마 덜 꼈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성혁명 이후, 그러니까 피임약이 개발된 이후가 훨씬 더 미혼모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전엔 더 적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전 이전과 베이비붐 시대, 그때는 미혼모가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임약은 임신의 통제권을 여성의 손에 맡겼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콘돔을 끼는 것은 남성의 책임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 콘돔 껴요. 끼고. 그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선택. 에스트로겐 기반 피임법이 개발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낙태율이 급증하여 낙태에 대한 법적 및 임상적 규정과 70년대 친자보호법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낙태가 있었지만 낙태 통계의 증가 전후를 보면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에 의해 조절되는 편리한 형태의 임신 조절의 피임의 출현은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는요, 제가 이제 퍼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변했나. 이건 미국 자료인데요. 성혁명 이후, 그러니까 70년대 초, 그때 피임약이 개발됐는데, 오히려 80년대까지 보시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 떨어진 것 같고, 요즘은 미국에서도 백인들은 결혼을 잘 안 하고요. 연애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떨어진 것 같아요. 롤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통계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한국도 낙태를 원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비율이 올라가는데 점점. 그리고 오늘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피임 방법과 30년 이상의 안전한 의료 낙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혼모 가족과 낙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현대화와 성혁명 이후 여성이 문화적으로 도약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다. 실제로 미혼모 출산율은 80년대 후반 평준화 이후 증가했으며 사후 피임약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낙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한다. 그리고 편리하게도 그 결과 사회적 비난은 아이를 낳기로 선택한 여성들이 아니라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혼모의 그 수치인데요. 통계예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미국 거고요. 이건 우리나라 건데 크게 뭐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있는 거는 미국 것도 그렇지만 미국도 70년대 이후부터 보면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피임약이 개발됐는데도 미혼모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문단에 써져 있는 이 내용은요. 이거예요. 여성들은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자기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실수를 해도요. 남성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이다. 엄마들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고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도 여자가 그를 위해 이것을 결정할 때 남자는 오직 아버지일 뿐이다. 내 생각에 남성 호르몬 피임법이 테스트되고 사용 가능하게 되면 두 번째 성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 피임법이 나온다면 종교인부터 페미니스트까지 이 방법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악마화시키면서 반대할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남성이 여성의 수만큼 그 복용을 잊어버리거나 사고를 겪을지 의심스럽다. 이 내용은요. 그거예요.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지금은 남성 알약이 없어요. 남성 피임약. 근데 만약에 그게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혁명이 일어나요. 또. 근데 사회적으로 남성 호르몬 피임법이 나오면요. 페미들이 아마
난리 칠 거고요. 그거를 이거 뭐 나쁜 거다, 뭐 남성들이 이제 막 뭐 강간하고 다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뻔하게 할 텐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한 게 이거예요. 피임의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아까도 우리 첫 번째 내용이지만 요즘 피임의 주도권 여성한테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게 뺏기면 남성이 그냥 나 약 먹고 그냥 질사해요. 근데 임신이 안 돼. 그럼 자기는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책임으로부터. 굉장하죠. 나는 느낄 때는 다 느끼고 임신이 안 되면 대박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롤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임신을 조절하는 방법. 이 내용은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 부분인데, 아침에 이제 저거요. 피임약 먹는 거랑 그냥 콘돔 끼는 거. 어느 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둘 중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약을 먹는 거는 여성이 혼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여성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남성은 이거에 대해서 여성의 말만 듣죠. 나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콘돔은요, 어쨌든 2명이 하잖아요. 1명이라도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흥분해서 까먹을 수 있지만 어쨌든 1명보다는 2명이 신경 쓰는 게 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들은 둘 다 위험을 예상하고 있지만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은 여성은 바보로서 또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부주의한 남성만큼 비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약을 안 먹고 그냥 까먹고 만약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여성은 그냥 바보 취급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성은 콘돔을 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요. 차이가 있죠.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그녀에게 달려있으며 남자는 파트너가 그녀의 피임약을 확실하게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확신할 수 없다. 사실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선을 넘는 거고, 만약 그것이 우연히 나온 얘기라고 해도 무례함에 가까울 것이다. 물어보죠. 그러니까 남성이 물어보는 게 사실 선을 넘는 거예요. 막 오빠 나 못 믿어? 그래서 참 그래요. 남녀가 콘돔을 착용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둘 다 그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가 되지만 어느 경우든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남자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면요, 남자 인생 진짜 잣될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해결책은 남성이 임신을 조절하는 것이다. 콘돔을 꼭 착용해라. 남성의 피임은 본질은 반응적이고, 심지어 남성이 콘돔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가 걱정하지 마 오빠, 나는 약 먹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 통제력은 결코 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나는 좀 콘돔 좀 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면 뭐 원나잇 하는 사람이 나 약 먹고 있어. 경부 피임약 먹고 있어. 그냥 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남성들은 거기에 횟가닥을 하죠. 그 얘기입니다. 주제 넘게 굴어서 미안하지만 우연한 엄마는 없다. 우연한 건 없다는 거야. 출산율 통계를 고려해보고 한 여성이 우연히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여러 알약을 놓치는 것은 상당한 부주의가 필요하다. 콘돔 없이 섹스하는 커플도 여성이 정기적으로 여러 알약을 놓쳐도 임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교적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제 요점을 얘기하자면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신을 조절 전혀 안 하고 섹스를 내 아내의 배란 주기에 맞춰서 했는데도 우리 딸을 임신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 요즘 우연한 임신 핑계를 대며 웃음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롤러도 이제 자기 딸 낳는데 이제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피임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아내하고 배란 주기 맞춰서 섹스를 했는데도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참 우습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래도 리스크는 있다. 아무리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리스크는 남성이 떠안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성이 임신을 하고 싶다면 그녀는 처벌받지 않고 그녀가 우연하게 임신하는 것에 대해 원하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있지만, 남성은 여성이 피임을 하고 있다 믿더라도 콘돔을 끼지 않고 콘돔을 끼지 않았다는 책임으로 멍청이가 됩니다. 여성들은 자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막 변명을 해요. 뭐 제가 뭐 어쨌다느니 남자가 어쨌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은 말을 듣고 또 막 봐줘요. 근데요, 남성은요, 콘돔을 안 끼면요, 어휴 저 병신 새끼 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 하지만 그는 그녀의 선택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남성은 그러니까 잣대는 거예요. 정말. 막 줘야죠. 돈을 책임져야죠. 그리고 병신 소리 듣는 거죠,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콘돔 제발 끼시고요. 임신하면 인생 잣될 수 있어요. 특히 30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는데요, 20대 때 아직 어떤 취업을 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서 남성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 길었지만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